안녕하세요. 건담을 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또 지난주 한 주간 또 많은 여러분들의 질문들 쭉 올라온 거 확인을 했습니다. 또 생각보다 좀 많이 올려주셨어요. 예전보다 좀 양은 줄어든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격주로 할 때보단 또 다양한 질문들 올라온 거 확인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이 중에서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오늘도 간단한 용어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용어는 제트스트림 어택 우주세기에 등장한 기술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트스트림 어택 간단하게 먼저 개요를 살펴보면 서로의 모빌슈트를 마치 한 기의 모빌슈트로 보이듯 겹쳐 나가다가 이제 일순 퍼뜨리면서 이제 눈속임 그리고 시간차 공격을 하는 그러한 기술을 말합니다. 검은 사면성이 사용했던 모빌슈트 전술이고요. 이게 원래는 함정을 상대로 사용했던 기술인데 이게 이제 응용이 되면서 극중에서 이제 아무로한테도 사용을 했었죠. 시전법은 이제 사용자가 각각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의 포지션을 맞고 모빌슈트를 이제 한 기로 보이도록 겹쳐서 나가다가 한순간에 퍼지면서 눈속임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것이 킥포인트입니다. 이제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의 공격 순서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이 잘 맞는 3명이 팀원이라면 이제 모빌슈트의 기종에 제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단 이 기술을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검은 사면성이 일단 가이아가 원거리, 마슈가 중거리, 오르테가가 근접전의 공격을 선호했고 그 호흡이 매우 좋았었죠. 설정상 이제 같은 모델의 모빌슈트 세대가 동일한 자세로 일렬로 밀착해서 돌격을 하면서 이제 상대방의 눈에는 한 대의 모빌슈트의 공격으로만 보이게 하는 눈속임 외에도 목표물이 첫 번째 공격을 회피 혹은 반격을 해와도 뒤에 있는 후속 팀원이 후속타를 날릴 수 있는 이런 시간차 공격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검은 사면성에게 있어서 수많은 전과를 세우게 해준 1등 공신인 기술입니다.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한다 그러면 1인 위장 시간차 집단 나굴 가장 명확하게 한 단어로 소개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거에 눈속임이 전제가 되는 기술이라 눈앞에 사리를 느끼는 U타입이었던 이제 아무로레이한테는 의미가 없었고요. 이 경우는 상대가 나빴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일반적인 파일럿이라면 속을 수밖에 없는 아주 숙련도도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담 세계 쪽에서는 이제 시각을 주로 의존하는 미노프스키 입자 때문에 시각을 주로 의존하는 유식의 전투였기 때문에 기술 자체는 상당히 단순한 원리지만 효과는 상당히 좋은 그런 공격 전술이죠. 또한 제트스트림 어택도 TV판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이 마틸다의 미디아라는 변수가 작용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져 캡 박살이 난 그런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검은 사면성 이후에도 이러한 팀플레이형 이제 미지 전술은 이제 모비스 전술론에서 고전 전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세계적 유명한 이 기동전사 건담 내에서도 이제 거의 유일하다 볼 수 있는 합체기이고요. 동경 히로인의 위치가 그것도 마틸다가 죽음까지 더해져서 수많은 패러디와 이제 아류작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역시 또 요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기동전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에 등장하는 동명의 기술 오마주라고 등장을 하긴 했는데 하나의 대상에 셋이서 이제 트릭을 써서 피하기 힘들게 공격하는 기술이었던 이 오리지널과 다르게 그냥 셋이서 한 줄로 선체 각자 사격을 해서 다수의 적을 쓸어버리는 이름만 갖고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 다른 기술로 나왔기 때문에 팬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던 또 다른 제트스트림 어택이 되겠습니다. 건담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낯설은 용어일 수도 있지만 은근히 이게 또 많은 패러디를 나왔던 그러한 기술이죠. 제트스트림 어택. 이렇게 제트스트림 어택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또 오늘도 영어 다른 질문들 답변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튜브에 올려주셨던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까? 바시오? 베이키오? 아무튼 이분의 질문은 클럽지 상품들은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그리고 한정품의 예약 기간은 어느 정도 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클럽지 상품은 아시다시피 이제 반다이 코리아에서 일본의 웹 한정을 예약받는 제품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다이 코리아가 운영하는 이 건담 인포나 아니면 이제 반다이 몰에서 운영하는 곳에 직접 주문이 가능하고요. 상단 메뉴에 클럽집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예약을 하고 있는 이렇게 상품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반다이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반다이몰에서 직접 예약 구매로 이렇게 구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제품이 발매된 뒤에 중고장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예약 기간 같은 경우에 이제 제품마다 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짧은 건 정말 짧게 받고요. 긴 거는 길게 받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한 달 가까이 받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정확하게 날짜를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번 케이스가 달라서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기 품목 같은 경우엔 이제 수량이 빠르게 소진될 경우 처음 명시되어 있던 기간, 이렇게 상단부에 보시면 예정일이 있어요. 근데 이 예정일보다 빠르게 예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좀 비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정일에서 좀 더 연기가 돼서 추가적으로 예약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약 기간을 두시고 이때까지 예약 기간이니까 여유를 가져야지 하시는 경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정판이기 때문에 변수가 큽니다. 이 날짜만 믿고 예약 안 하셨다가 갑작스럽게 예약이 끝나는 케이스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건담 등급을 질문하셨던 유튜브의 백금옥님, 네, 이것도 종종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이것도 예전에 비슷하게 자료용으로 만들어놨던 것도 이미지 한번 재탕 한번 해먹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지가 조금 작으니까 확대를 좀 하고요. 우선 주요 라인업이라 할 수 있는 것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PG 퍼펙트 그레이드, 명칭처럼 완벽한 등급, 퍼펙트 말처럼 설정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하는 모델입니다. 세밀한 이제 기믹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LED를 채용해서 빛을 낼 수 있는 기믹도 거의 기본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반다이에서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뭔가 기믹을 선보이는 용도로 많이 써먹었죠. 더블로의 클러치 기믹, 관절 기믹이라든지 태양로 기믹이라던가, 아니면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경우에 저 드라곤 사출 기믹 원터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요번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 LED 발광 유닛, 그리고 유니콘의 가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식의 뭔가 새로운 시도를 선보일 때마다 나오는 제품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요. 발매 주기가 일정치 않은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G 마스터 그레이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제품 라인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내부 프레임이 존재하는 이제 본격적인 모델 라인업입니다. 색분할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는 이런 HG 계열과는 다르게 별도의 도색 없이도 거의 원작에 가까운 색분할을 낼 수가 있고요.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1:100, 가동률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옛날 초창기 나왔던 MG들은 제외하고요.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좋은 가동률과 디테일 조형, 모든 면에서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 그레이드에서 이제 건식 데칼과 습식 데칼, 실,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마킹들도 추가가 되는 라인업이고요. IG 리얼 그레이드, 레볼루션 엑스트라 어드밴스드 레벨의 약자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리얼 그레이드라는 명칭답게 최대한 이제 리얼한 모습의 추구를 테마로 잡은 시리즈입니다. 요건 이제 MG, 요거를 이 동 수준, 아주 비슷한 수준을 디테일을 가지고 이거를 144분의 1 스케일로, HG 스케일로 줄여서 내놓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간단히 말하면 MG 제품을 144분의 1로 축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주세기 비우세기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제 충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윙 건담 제로 이제 엔드레스 와이츠 버전이 요번에 RG로 또 새롭게 나올 예정입니다. 이쪽도 이제 내부 프레임을 채용하고 있고요. 작은 스케일이지만 이제 MG와 같은 디테일을 위해서 상당히 작은 외장 파츠도 분할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리얼리스틱 데칼이라고 해서 좀 메탈릭 느낌이 많이 나는,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또 별도의 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GUC, 뭐 정확히 따지면 이제 HG 라인업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남은 메인 라인업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한다면, 일단 HG의 한 종류고요. 하이그레이드. 뒤에 UC라는 명칭이 붙은 것처럼 보통 이제 우주세기 기체들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요거에 이제 바리에이션으로 뭐 HGC2라든지 각종 시리즈별로 별도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우주세기 라인업을 위주로 하는 게 HG-UC 제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 나왔던 HG 제품 중에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신작이 나오거나 할 경우에 보통 이제 우주세기 제품들은 이 라인업을 통해서 선보이고 있는, 흔히 만날 수 있는 HG 제품군입니다. 조립에 어렵지 않고요. 내부 프레임이 없고요.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군. 다음 SD, BB. 절묘한 밸런스를 압축시켜서 슈퍼 데포름의 귀여움과 동시에 멋까지 성립시킨 브랜드입니다. 손안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와 만들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최근 나오는 제품들은 이제 거의 니퍼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단하게 스냅 타이트로 탁탁 분리해서 스냅 타이트로 조립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 라인업. 가격도 1000엔 내외로 좀 저렴한 편이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귀여움이겠죠. SD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아주 귀여운 스케일 특징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약간 사양됐지만, 이제 무등급 라인업, 뭐 HG, MG 무선에서 뒤에 그레이드 계열이 붙지 않고 단순히 이제 스케일 형태만 붙어있는 제품 라인업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1대100이 리100이라고 해서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죠. 이쪽은 이제 HG와 비슷한 조립 형태를 띠고 있고요. 대신 이제 스케일이 1대100 사이즈로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별도의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스케일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144분의 1, 1대100, 이제 1대60, 60분의 1 사이즈, 이렇게 세 종류 라인업으로 주로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뭐 일단 주요 라인업으로서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잘 눈에 띄지 않는 각종 또 라인업들 또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또 보도록 하죠. FG, 퍼스트 그레이드, 퍼스트라는 명칭처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등급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예전에 나온 등급 중에 하나인데, 색분할과 가동이 거의 없는 정말 옛날 틱한 그 어렸을 때나 만나봤을 것 같은 그런 단순 프라모델 계열입니다. 그리고 AG, 어드밴스드 그레이드, 이제 무등급과 이 FG 이후에 반다이에서 새롭게 선보였던 건프라 라인업이에요. 어떤 기동전사 건담 AG를 필두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스케일은 144분의 1이고요. 제품 조립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EG, 엔트리 그레이드, 이 위에 소개해드렸던 AG와 함께 선보였던 저가형 144분의 1 라인업이고요. FG나 AG와 같이 초보들이 쉽게 만들 수 있게, 그리고 또 손으로 리퍼 없이 뜯을 수 있도록 또 되어 있는 구조가 특징인 그러한 제품 라인업. 그리고 이제 HG, 하이그레이드, 여기서 좀 부가 설명드리자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저 FG의 상위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색분할과 관절 가동이 가능해진 그런 제품군이고요. 보통 144분의 1로 제품들이 나왔고, 엔드레스 와이츠 EW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대100 시리즈로 초기에는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HGM, 하이그레이드 메카닉스, HG 계열의 한 종류로서 덴드로비움이나 노이에지 같은 대형 메카닉을 550분의 1 스케일로 축소해서 발매한 제품입니다. 이런 기체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스케일로 줄여야 일반 HG 같은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옛날 HG UC가 아니라 이건 그거구나. 잠시 착각. HG UC라 그래서 앞서 했던 거랑 별개로 밀리터리풍이랑 이제 35분의 스케일로 재현한 것 따로 또 있습니다. 곰프라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게 제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한 라인업도 있었고요. 또 건담 콜렉션, 완성품으로 시대된 일반적인 모비스들의 건담 콜렉션과는 다르게 전함이나 이제 MA급 같은 대형 기체들을 400분의 1 스케일의 인젝션 키트로 발매가 된 제품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게 아마 알파아질, 기억나는 게 알파아질이 있었던가? 제 기억엔 그게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것도 이제 라인이 몇 개 있었고요. 이제 메가 사이즈, 건프라 30주년 기념으로 반다이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빅 스케일 모델 시리즈입니다. 이 포인트는 역시 압도적인 크기죠. 48분의 1 스케일. 참고로 PG 스케일이 60분의 1입니다. 그보다 훨씬 커요. 전고가 40cm 이상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큰 사이즈를 자랑하지만,
조립 난이도는 상당히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것도 거의 큰 HG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리고 런너 상태에서 부착을 해서 조립을 할 수 있는 독특한 또 방식을 또 채택한 그러한 제품이었고요. 이거 옛날에 만든 거라서 오타가 섞여 있는데 수정을 못했어요. HY2M 글로리어스 시리즈, MG 헤드셋 시리즈, 12분의 1 퍼스트 건담, 24분의 1 퍼스트 건담, 이런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글로리어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를 사용해서 버니어와 눈에 발광 다이오드로 빛을 낼 수 있었던 모델입니다. MG 헤드셋 시리즈는 이제 눈에 불이 들어오는 머리로 이제 교체를 위한 그런 상품군이었어요. HY2M 시리즈가 상당히 비싸고 큰 그러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보기 드물죠. 이것도 요즘 최근에 신제품으로 나온 라인업이 끊긴 지 한참 된 그런 라인업이고요. 이제 EX 모델, 건담 시리즈의 전함류나 탱크, 전투기, 차량 이런 것들을 발매하는 어떻게 좀 매니악 성향이 상당히 강한 시리즈입니다. 이 재판되는 일이 드물고요. 하지만 퀄리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나왔지만 부품 수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제품군이죠. 이것도 라인업이 끊긴 지 꽤 됐죠. 이거 꽤 됐습니다. 이거. 그리고 건프라 콜렉션, 이것도 상당히 옛날 라인업인데 초창기 이제 퍼스트 시절 건프라를 288분의 1 스케일, 뭐지 이 어정쩡한 스케일은? 이런 스케일로 만들어서 트레이딩 피규어처럼 내놓은 물건입니다. 스케일이 축소되면서 이제 가동되는 것도 많이 줄긴 했지만 구판의 느낌을 잘 살렸다고 하는 그런 계열이 있고요. 스피드 그레이드, 말 그대로 초스피드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 라인업입니다. 런너도 한 장에서 2장 정도밖에 없었고 도색이랑 색분할이 인젝션 시스템으로 전부 다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립만 하면 아주 도색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만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졌던 제품이죠. 제가 이걸 이 제품은 딱 4개 나오고 끊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FG 브록그레이드, 퍼스트 그레이드랑 다른 계열이고요. 이게 약간의 말장난인데 전격 합의랑 합의 재팬 등 이런 잡지의 부록으로 증정되는 킷들을 말합니다. 잡지 부록이라서 이제 대개 런너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등급 일단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한동희님의 유튜브의 질문입니다. 트윈버스터 라이플의 설정, 그리고 제로 시스템과 에피온 시스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트윈버스터 라이플 두 자루의 소총을 이제 평행 결합한 2연장 버스터 라이플입니다. 네오보드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분할해서 방패 좌우에 고정이 되고요. 그 위력은 윙 건담의 버스터 라이플 2배 이상의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으로 일격의 스페이스 콜로니를 파괴하는 것조차 가능한 무시무시한 병기죠. 또 이제 두 자루로 분리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동시 사격을 하거나 출력을 조절해서 연사 성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윙건담 이제 버스터 라이플 총 자체에 설치된 윙건담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터 라이플 자체에 설치된 카트리지로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 출력 3발의 제한이 있었지만 이 트윈 버스터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기체 제너레이터에서 직접 공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속 발사가 가능을 했고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만화 코믹스판에서는 데스사이즈 헬, 샌드로, 카이, 헤비암즈 카이, 아이트로, 레피온 이 5대 에너지가 추가돼서 리브라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나? 이 코믹스판을 제가 코믹스판을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단 찾아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EW 버전 EW 버전은 이제 총신 상단에 이제 사이트 센서가 추가가 돼서 보다 장대하고 억센 이러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설정 자체는 동일하고요. 분할 시에는 이제 그리 전방에 있는 블록 모양의 부품이 연결면 층에 통합되는 특수 이펙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비사용 시에는 분할한 상태에서 좌우 날개에 수납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날개에 수납이 돼요. 그리고 EW판 요 같은 경우에 텔레비전 TV판보다 파워업이 됐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97년 9월에 나왔다고 하는 애니메이션 V 스페셜 신기동전기 건담 윙 엔드레스 화이트 학습연구소에서 나온 가켄 무크? 이런 서적에 나왔다고 해요. 해당 서적을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도 좀 긴가민가 하고요. EW 극 중에서 이제 건담 나타쿠와의 전투, 그리고 쉘터를 향한 정밀 사격 때 이제 서펀트 부대에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면서 그때 3번 사격하면서 그 발사 충격량을 견디지 못하고 기체가 파괴돼가지고
이쪽도 뭐 제약이 좀 있었죠. 뭐 풀로 쏘면 3발이 1개네요 전에 했었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파괴된 이유는 기존까지의 전투에 대한 누적 데미지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잠시 한숨 좀 돌리고 이어서 이제 제로 시스템. 제로 시스템의 제로는 Joining and Emotional Range Omitted. 예, 이거의 약자고요. 직역하면 영역화 및 감성 영역 결핍화 장치. 말이 참 복잡하네. 이 제로 시스템은 전투 상황이나 전력을 이제 컴퓨터가 분석, 예측해서 가능한 상황을 재현, 그래서 그에 따른 대처법이나 결말을 파일럿의 뇌에 직접 전달을 해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들을 미리 파일럿에게 보여주는 예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말을 이제 파일럿에게 직접 전달을 하는데, 이게 시스템이 내리는 예측이 기본적으로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탑승자의 이념이나 사상, 철학, 도덕관, 배경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탑승자의 개인적인 사정, 감정들과 전혀 상관없이 일단 눈앞의 승리를 위한 행동을 제1순위로 결정을 해버려요. 또한 이 제로 시스템은 콕핏 내부에 고성능 피드백 기능을 가진 기기를 탑재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파일럿의 뇌파 및 생체작용을 스캔, 뇌에 자극을 전달을 합니다. 이 스캔해낸 뇌파랑 생체작용의 정보로 파일럿의 컨디션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모비스트의 기동과 운용에 발생하는 충격이나 압력, 자극 전달을 완화 혹은 이제 무시해버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요소 때문에 탑승한 파일럿의 조종술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기체 제어력과 반응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제로 시스템이 위험한 이유가 시스템 스스로 분석하고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파일럿에게 행동을 강제한다는 요소 때문인데, 파일럿이 이제 이를 거부할 경우 강한 뇌파 자극으로 파일럿이 사망을 하거나 기체의 자폭, 학살에 가까운 적의 섬멸, 피하 구분 없는 무차별 공격 등 정신 나간 이런 기계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 때문에 이제 제로 시스템이 탑재된 기체의 파일럿에게는 무엇보다도 시스템이 전달하는 그 방대한 그리고 자극적인 정보를 참아내고 거부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파일럿의 정신에 많은 관여를 하기 때문에 파일럿이 시스템을 견디다 못해 폭주할 가능성도 다분하고요. 극중에서 이제 카토르나 이 양반,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오즈의 그 기술사관 같은 경우에도 폭주를 했었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개발자였던 5명의 박사들은 윙건담 제로의 완성 오랜 기간 봉인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5명의 건담 파일럿과 잭스 마키스는 직접 기체에 탑승을 했었죠. 그리고 제로 시스템을 체험해 봤지만, 이 결국 끝까지 싸워서 제로 시스템을 완전 굴복시켰던 거는 히이로 유이 뿐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히이로 유이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보면 볼수록. 그리고 시스템 에피온, 잠깐 이미지가 어디 갔지? 잠깐만요. 잠시 설명을 조금 먼저 진행을 하면서 찾아보면은 건담 에피온이 이제 윙 제로와 대등하게 비교되는 요인이 바로 이 에피온 시스템입니다. 에피온 시스템은 윙 제로에 탑재됐던 제로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제어 시스템이고요. 그 개발 및 탑재 경위는 불명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또 이름 까먹었어. 프로전 티어드롭에서 이제 정보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죠. 실시간으로 이제 급변한 전장의 정보를 고속으로 연산 처리, 컴퓨터가 도출한 최선의 전술을 탑승자의 뇌에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실행 후의 결과, 즉 다음 미래를 탑승자에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에피온이라는 명칭이 붙어졌고요. 기체명도 여기에서 또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에피온 시스템 때문에 기체명이 에피온이 된. 이 에피온 시스템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아드레날린 등 흥분성 뇌내신경 전달 물질을 대량 분비, 또 촉진시켜서 흔히 말하는 이제 도핑 상태로 신체를 강화를 시킨다고 하고요. 기동 시에 걸리는 중력 가속도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감각을 마비시켜서 인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이상에서도 기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일부 조작 인터페이스는 탑승자의 의지를 기체에 직접 피드백시켜서 컨트롤 레버나 페달 등 물리적 조작을 생략한 제어도 가능하게 하고요. 이처럼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윙건담 제로에 탑재된 제로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지만, 건담 에피온의 제어 시스템은 정보 전달을 보다 다이렉트로 실시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나 기체 센서에 직접 링크된 전용 데이터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극중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헬멧을 썼죠. 그래서
이 때문에 콕핏의 레이아웃은 다른 기체에 비해 모니터나 콘솔류가 극단적으로 적은 게 또 특징이고요. 모빌 슈트의 오퍼레이션 인터페이스로서는 아주 이상적인 제어 시스템이지만 여기에 따르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를 합니다. 원래 이제 에피온 시스템이나 제로 시스템이 지향하는 최선의 전술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든 환경이나 상황, 그 사후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승리 추구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요소 때문에 장애가 되는 것이면은 아군의 희생이나 심지어 탑승자의 죽음에도 개의치 않는다고 하고요. 탑승자의 이성이나 윤리관, 감정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전장에서 사랑하는 연인이나 혈육끼리 마주쳤다. 그리고 제로 시스템이 이를 장애물로 여긴다. 그럼 탑승자는 파괴 본능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막장이야. 만약 이를 이제 거부하게 되면 정신붕괴해서 폐인이 되거나 심할 경우에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탑승자에게 또 시스템의 지배력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정신력이 또 필수로 요구됩니다. 트레이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적을 잃은 자신이 싸워야 되는 적을 잃은 히어로 유이한테 이정표로서 이 에피온을 맡겼는데 그 기체를 타고 승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충고를 했었죠. 그게 이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시스템이 농락당해서 무의미한 승리만 초래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해줬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트레이저의 독특한 미학이 응축된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히로는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나중에 이제 제로에 탑승했던 잭스 마키스와 이제 기체를 교환을 하죠. 약간의 이제 요걸 활용하는 요소로서 전술적 전략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을 이용해서 극 중에서 이제 밀리아르도는 도로시에게 이걸 활용해서 모빌돌 부대를 지휘하게 했고요. 건담 팀 쪽에서도 카토로가 이제 제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건담 팀 멤버를 같이 맞상대하는데 지휘를 하는 이러한 요소로서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요거는 이거 정말 다시 한번 보니까 모를 것 같은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서 담았습니다. 사이트에 저희 하얀 까마귀님의 질문, 기동사 건담 WZ1은 무슨 내용인가요? 저도 이거 WZ 본지 하도 오래돼갖고 1화가 뭐였지? 하고 다시 봤습니다. 일단 내용이 뭐냐, 얼핏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은데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자면, 일단 우주세기의 배경 지식을 위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스페이스 콜론이라든지 모빌슈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동전사 건담부터 이어지는 우주세기의 이야기, 그리고 아무로레이를 중심으로 한 1년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나온 제타 건담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이 쭉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뜬금없이 간단한 퀴즈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바지에 제타 건담의 이제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등장인물 소개랑 간단한 이제 후속 시나리오에 대한 약간의 사전 노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1화가 끝이 나요. 다른 애니메이션들을 그런 비교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질적인 1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주세기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런 것들을 좀 넣어두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막상 보면 좀 뜬금없긴 해요. 분명히 기동전사 건담 WZ 1화인데 정작 WZ에 관한 이야기는 막바지에 조금 나오고 끝이고, 그 이전 부분은 이제 세계관들에 대한 설명, 이제 보충 설명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잔뜩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사 건담과 그 이전 시리즈 제타 건담을 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질문은 몇 개 안 된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또 벌써 많이 지났네요, 시간이 생각보다. 자, 이번 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또 많은 질문들 보고 요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이죠.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참 한 해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착실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